방금 국회에서 숨도 안 쉬고 달려온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님 모시고 전직 환경부 장관이셨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흥부자. 작년 흥하면 지난해 10월 달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편의점 그러니까요. 개점할 때 개점할 때 뵙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궐선거. 현장에서 한정혜 의원님만 만나면 흥이 터져가지고 그때 동접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그럼요. 그때 저희들이 진짜 초반에 정기 구독자가 100명 미만인지 의원님 왜 웃으십니까? 예. 그때 시작했었으니까. 의원님 그때 저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이야, 워낙 그때 50만.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50만이면 뭐 100만을 향해서 100만을 향해서 100만을 향해서 달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다 돼갑니다. 10월이었으니까. 10월 13일, 12일, 13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강서 3일장 그래서 강서구 시내에 있는 시장은 다 다닌 것 같아요. 강서구에 전통시장이 엄청 많아요. 그렇구나. 좀 많아서 재밌으셨죠? 네,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어려워서 뵙기도 좀 전통시장뿐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드세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수산시장 강서에 있는 수산시장 갔었을 때 거기 상인분들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현장이었어요. 그 막 말씀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재미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너무너무 유쾌하고 정말 정치 해설을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신데 어머님이셨는데 식사하시다가 막 밥알을 씹으시면서 여러분 투표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투표하세요. 맞아요.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이번엔 될 것 같아. 너무 재밌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저 지역에 목사님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후보들 포스터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후보를 보고 어느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랬더니 진교훈.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아빠 이름이 교훈이잖아요. 교훈이잖아요. 그랬구나. 하여간 굉장히 인상적인 취재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강서구를 재밌었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고, 근데 그분들이 요새 많이 어렵다고 하시니 또 한 번 다시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느 진짜 현장 한번 와보시면 예전보다 일단 물가도 좀 올랐지만 그 돈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어쨌든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아껴서 사세요. 많이 아껴서 사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지난번에 어디 저희 그 보좌진이 한 명이 고깃집을 갔대요. 고깃집을 갔는데 사장님하고 우리 보좌진하고 보좌진이 아는 그 팀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팀만 있었던 거예요. 식당에? 식당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러시더니 그냥 그만 먹고 갑시다. 아는 댁이었거든요. 그냥 그만 먹고 갑시다 하고 그냥 정리하고 투덜투덜하고 나오셨다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25만 원 그 지원금 이런 것도 사실 그 여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은 했지만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 어쨌든 경기를 조금 활성화시켜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라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뭐 왜 차라리 뭐 100억을 주지 이런 말씀만 하시고 뭐. 무슨 25만 원씩 줍니까? 그까짓 거 10억씩 주지 100억씩 주지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국민들이 너무 모르시는 거죠. 아니 이제 뭐 그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어느 시장을 전통시장을 가거나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러니까 여기 뭐 늘 이렇게 시장에 사람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그럼 의원님들 늘 이제 그 지역에 현장을 다니시고 전통시장 많이 다니실 텐데 상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으시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그 코로나 때는 그나마 좀 지원금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일부러라도 좀 사서 씁시다 이런 게 그렇죠. 있어서 예. 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너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 일단 예. 쓸 돈이 없어요. 쓸 돈도 없고 네. 그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전통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큰일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중에 사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보러 나오신 분들까지 그렇죠. 좀 많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소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전통시장을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없으세요. 아니 이제 곧 추석이고 그래서 예.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특히 어머님들이 뭐 저기 명절 앞두고는 뭐 일찍 전통시장 가서 뭘 많이 사시잖아요. 미리 봐가지고 이제 장을 좀 봐놓으시죠. 미리 봐놓으시는데 예. 그런데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정말. 좀 예. 심각한 정도예요. 근데 대통령은 25만 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44조 정도는 좀 풀어서 빚을 더 내게 하겠다라는. 지금도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800 조. 이래저래 뭐 전세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러니까요. 3,000조가 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세 비용이나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간 비용도 네. 대개는 다 은행 예. 예, 빚을 낸 거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번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계부채가 엄청난데 거기에다 더 주시겠다고. 정말 그냥 빚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네, 정말 그 무책임하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암행어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암행어사들이 나가보셨으면 쭉 좋겠어. 현장에 가서 예, 예, 예. 직접 얘기. 중일만 하지 말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일본의 와 그거 깜짝 말고, 놀랐어요. 그거 예. 말고 예. 실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살펴봤으면 가면 정말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들인데 그냥 시장에 가면 막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안다면 그래서 대파 870원이라는 발언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진짜 그 본인들이 선거 왜 졌나 분석했더니 대파 875원,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 두 개 제일 컸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칼상무, 황상무, 그 다음에 이제 런종섭, 네 이종섭 장관, 뭐 복합적이죠. 호주대사, 뭐 이것도 있지만 뭐 좋은 평가를 내릴 만한 게 예, 없었죠. 그러니까요. 좋은 평가를 내릴 만한 게 없었고 예. 저는 그렇게 그 판단이 안 선다는 것도 좀 굉장히 걱정되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네, 심각합니다. 거긴 뭐 그건 보궐선거 때부터 판단이 안 섰으니까. 그렇죠. 네, 작년부터. 그래서 보궐선거 그렇게 끝나고 네. 조금은 정신을 차리겠죠, 설마.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디올백 사건만 해도 예. 국가 기록물이었다가 예. 뭐 이제는 그냥 선물을 아무 감사의 선물. 감사해서. 네, 감사의 선물. 그래서 예. 요즘은 선물을 줄 때는 청탁을 할 때는 예. 일단 선물을 먼저 줘야 된다.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예. 그냥 감사의 마음입니다라고 주고 예. 청탁은 나중에 예. 별도로 기간이 조금 있어서 예. 그거하고 기간차가 있다. 네. 이렇게 되게 이게 무슨 뭐 참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시절을 시절입니다. 지금 예.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지나갈 문제인지 어제 국회 현장만 하더라도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네. 상임위 현장에 나와서 장관 후보자들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예. 그때 뭐 문재인 정부 때 예.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예. 뭐 보통이 아니셨죠. 뭐. 예. 그러니까요. 뭐 기자회견 하고 뭘 하고 뭐. 예. 자, 전직 그 환경부 장관이시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환경에 굉장히 이제 그 관심 많으신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24일이요. 오염수 방류 1년 되는 됐죠. 날인데 1년.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괴담, 거짓 선동과 1년 동안 싸워왔다. 쓰지 않았어도 되는 예산 1조 6천억 원을 시료 채취 검사에 투입했다. 상당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네. 대통령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모릅니까? 예, 네. 제가 진짜 우리 대통령실 때문에 자료를 예.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요게 이제 얘기하는 1조 6천억입니다. 네. 이거 좀 클로즈업 해주시면 요게 좋겠습니다. 1조 어머니께서 6천억. 다 합치면 보셔가지고요. 한 1조 6천억 되는데요. 네.
네, 예,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예. 합계 보면 예. 이게 뭐냐면 늘 해왔던 사업이에요. 위에 보면 연도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22년, 23년, 네. 24년 네.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건 네. 뭐냐면 2011년 후쿠시마 네. 원전 사고 있고 난 뒤에 예. 그때 제대로 아무런 뭐 감당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다로 방출되고 한 것들이 예, 많았었죠. 예, 예. 많았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꼼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측정을 하자. 특히나 수산물 같은 거. 물론 네. 이제 우리가 수입 금지 이렇게 했지만 예. 수입 금지를 특히나 이제 후쿠시마현 예. 인근 주변. 8개 현 예. 이렇게 해서 수입 금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산물 이력제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도 하고 예. 원산지가 어딘지 명확하게 하게 예. 하고 그리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방사능 검사 확인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조금 덜 검사하고 그렇죠. 검사 비용을 조금 아끼면서 저쪽에 네. 세운 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쭉 해왔던 것이고요. 예. 지난해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국민적 불안감들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검사의 양을 좀 늘리자라고 한 것이 있죠. 네. 그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2020 제가 이제 최근 3년 것만 갖고 왔습니다만 22년, 23년, 24년 같으면 여야 합의로 어쨌든 했던 예산이고 네. 특히나 22년 뭐 그 전에 21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더 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놨던 것들. 예. 그래서 그 이미자 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부끄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얘기를 하시는 우리 그 여당 의원님들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지금 있는 의원님들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주장을 했던 거고 네. 나는 모르겠어요. 예.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예. 사람들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어요. 예. 바뀌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전혀 몰라라 하고 있고 그 특히나 대통령실은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네. 괴담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개합니다. 그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하면 네. 지난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18일인가 그 일본 아시아 태평양 도서 지역 네. 정상회의를 했었어요. 도쿄에서. 네네. 이건 이제 팜이라고 PALM 팜이라고 예, 예. 하는데 예, 예. 여기에서는 뭐가 합의가 됐냐면 후쿠시마 그 알프스를 통해서 어쨌든 처리되어서 방류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해서 예. 일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 지역 그 정상회의를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네네.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상회의의 상설 의제로 올리자라고 해서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3년 뒤에 있는 회의에서도 또 논의를 하고 그건 뭐냐면 계속 추후적인 보고를 해달라. 어떤 식으로 일본이 관리를 하고 있고 네네. 제대로 처리를 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태평양 도서 예, 지역은. 예, 예. 이렇게까지 태평양 도서 지역에 있는 예, 나라 지도자들은 예.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이게 돌아서 해류를 타고 돌아서 오려면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4년에서 5년. 예. 뭐 심해수 같은 경우에는 예. 심해에서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빨리 있겠습니다만 예. 대개는 해류를 타고 가는 것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예, 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4년에서 5년 걸려서 처음 도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 이런저런 방식으로 축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도서 지역에 있는 태평양 인근에 있는 네. 도서 지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주장을 했고 그것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아시다시피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 지역이 일본이 2022년만 해도 거의 한 1조에 가까운 ODA를 네. 지원했던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예, 8,3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엄청나게 큰 예, 돈이죠. 예, 예. 그래서 아태 지역에 있는 도서 중에서 약간 양분됐었어요. 한 절반 일본한테 정도는 돈 받은 나라와 조금 양분이 되어서 예. 아니 뭐 일본의 방류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뭐 도서 지역이 있고 예. 그
예전에 뭐 비키니 섬을 비롯해서 일종의 원자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기는 반대가 어쨌든 극심했죠. 그래서 일본이 2022년에 8,30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이번에도 상설 의제화를 하기 전에 기시다 총리가 개별적으로 지도자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설명과 설득을 했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상설 의제화했고 상설 의제화 이후에 결론적으로 뭘 또 지원하기로 했냐면 아태 지역에 있는 도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5,300억 정도를 앞으로 3년 동안 또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잔에 반을 채워놓고 지금 반잔을 언제 채울 2년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괴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느 아태 지역의 섬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생태계에 쌓이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그리고 지금 정해놓은 이런 기준들이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답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연구의 영역이고 연구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단해서는 안 되는. 속단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세슘을 예를 들어서 100베크레 킬로그램당 100베크레를 기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조지아 대학의 어떤 그 교수님은 특히나 에너지 환경법을 연구하신 분은 그래요. 그 100베크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개런티하는 것이냐. 그러네요.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거 일본이 정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국이 대략 이제 뭐라도 정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나 사례들을 가지고 하는데 대개 우리가 이제 저방사선에 노출되는 우리가 이제 뭐 그 직접 촬영을 한다 그러죠. MRI든 그게 아니면 폐사진을 찍건 이런 아주 저농도의 선량이라 하더라도 꼭 넣는 게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들어가면 안 되죠. 하지 말자. 가능하면은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노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폭로가 됐을 때는 그 영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일부는 그게 있는 거죠. 그 지금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각국이 달리 정하고도 하지만 그것도 그 누구도 완벽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오랫동안 쌓였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년 아직 오지도 않은 제대로 쌓여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괴담 운운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실과 또는 정부 여당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4, 5년 후에 닥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데 덮어놓고 일단 정치적으로 야당 탓을 하는 것이죠. 상황인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WTO에 제소를 할 때, 그러니까 WTO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겼는데 2015년에 일본에서 제소를 했죠. 그것도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한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하고 중국, 대만, 홍콩, 뭐 그리고 저기 뭐 노르웨이 할 거 없이 사실은 2011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한 55개 국가에서 했었고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 우리만큼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니까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그거를 철폐를 해오긴 뭐 이렇게 해제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콕 찍어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어쨌든 WTO에 제소를 했고. 아니 한국만 걸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만 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일본이 이겼고요.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2차에서 WTO에서 2차까지 있으니까요. 2심에서 이겼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냈던 게 그러니까 이 해양으로 방출되는 원전 오염원들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거를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건 뭐냐면 싸울 의지도 없는 싸울 의지도 없고 기사 총리가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뭐 2개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독도가 남아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무슨 수로
수입 금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괴담 우는 네. 아무 문제 없는 네. 것처럼 얘기를 하면 예. 그 쌓여지는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는 특히나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예, 쭉 예. 축적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뭐 저농도이긴 하지만 조금 먹고 네. 그거를 더 큰 생선이 그렇죠. 더 큰 생선이 예, 이렇게 먹고 예.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사람이 피해가, 먹게 되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이나 홍콩 뭐 대만 이런 데가 거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지만 네. 생각해 보시면 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동북아에 있는 국가가 바다에서 나는 거를 불가사리 빼고는 거의 다 먹는 것 같아요. 많이 진짜 먹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해초도 많이 먹죠. 해초류도 거의 많이 먹고요. 뭐 미역국을 예. 생일이면 미역국 일단 먹어줘야 미역국도 되고요. 먹죠. 예. 김 먹고 먹죠. 다시마 그거 말고 반찬 없을 때는 예. 김이 최고입니다. 부터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바다에서 나는 모든 그렇죠. 뭐 예. 해초류를 비롯한 예. 생선류, 바다 자원들을 예. 다 활용을 그렇습니다. 하는 국민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나라의 국민들의 축적되는 양과 야.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그러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먹는 게 몇 개로 다르죠.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생선도 몇 가지 안 예. 먹고요. 큰일 났네. 그 사람들도 요새 K푸드 때문에 한국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부나 대통령실은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생활 네. 이 어떤 방식인지 네. 그래서 먹는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따라서 예. 아주 저농도이긴 하지만 노출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해류를 타고 어쨌든 그렇죠. 오다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지난해 8월 달에 예.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고 난 뒤에 예. 올해 그 일본의 뭐 농수산성이라고 예, 하는 예, 예. 우리로 따지면 농식품부 네네. 같은 데서 발표를 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는 농식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을 한 것이 네. 있는데 거기 보면 흔히 말하는 그 후쿠시마 현을 중심으로 한 네, 그 몇 개 현, 주변 현에서는 전체 나온 농식품 중에서 한 4.5% 정도가 예. 방사선이 검출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 외 현에서는 0.2% 정도. 네, 네. 그러니까 검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그 특히나 일본은 이제 또 그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원전이 있는 그 주변 예, 항에서 항구. 발견되는 뭐 노래미, 예. 뭐 가자미 이런 데는 예. 지금 이제 정해놨던 세슘의 농도 100베크럴이라고 하는 예. 거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검출되고 있다. 초과되는 것들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게 도쿄전력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한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도쿄전력이. 예,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제 주변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네. 하면 예. 당연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나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는 예. 대응을 해야 한다. 예. 해류를 타고 돌아서서 오는 그 지금도 농도를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지만 예. 정작 해류가 돌아서 오는 그 시점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예. 이게 방류가 올해 한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2050년까지로 계획되어 네, 있고 그 최소 사이에 30년.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뭐 유사 상황 뭐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예. 발생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톱했다가 또 네.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50년을 넘어서도 30년 이상을 계속 방류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 건데 그거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네. 괴담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검사만 4만 번 했다. 그런데 방사능 초과는 빵이다. 0.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천억 헛돈 썼다. 야당을 겨냥한 겁니다. 한겨레 보도는요. 일본의 오염수가 수영장 166개 양만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자꾸 광우병 시즌 2라고. 그 일본에 지난해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네. 또 하나 자료를 좀 네. 찾았는데 예. 나가사키 대학에 네. 이제 그 스즈키 교수님, 네. 스즈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예. 요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클로즈업 좀 해서 잠깐. 보여주세요. 요거 이제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그런 제안을 해놨어요. 네.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일본도 주변 국가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네.
1년 또는 그 이상 방류의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방류의 과정이 그렇죠. 오염수를 예, 예. 방류를 하는데 그래서 그 시범 기간이 필요하다. 네. 일종의 데모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시범 기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수출을 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방사능 검사를 해서 네. 안 나와야 된다. 만약에 그렇죠. 예. 나오면 조선일보나 거기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 만약에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바로 우리는 금지 조치를 내리는 거죠. 내리는 일본도 거죠. 이걸 아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걸 헛돈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이 우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도쿄 전력도 예. 그 사이에 몇 차례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 감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을 발표하지 발표하지 않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한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한 예. 그 주변 국가들에서 다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국들이 다 검사를 하는 것이고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는 그렇죠. 검사하는 비용 들이기 싫으니까 아예 전면 수입 금지. 수익 금지를 해버렸죠. 네, 하는데 예. 아니 일본이 중국을 대상으로는 WTO에 또 제소도 하지도 않아요. 예. 그 중국은 왜 제가 그러냐고? 특파원들 얘기를 베이징 특파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매주 중국은 논평을 내고 있어요. 외교부 대변인으로.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 예?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거긴 또 핵 오염수라고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WTO 제소도 안 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완전히 한국에 전면 금지. 대해서만 한국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항의도.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흔히 말하는 메시지가 네. 너무나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근데 않다.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전 부끄럽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 그 아태 지역 도서 지역 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이 어떤 ODA를 통해서 주는 돈은 받을 돈은 받고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5,300억을 또 받으면서도 받고 그래도 한다.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태평양 도서국가라는 섬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처럼 OECD 11대 경제되고 군사력 6위 그렇지도 않고 뭐 세계를 좌우하는 네, 케이팝이 네.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영향력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일본으로부터 받을 지원은 받을 건 다 받고 아주 이렇게 또 영리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반대할 건 반대한다. 맞습니다. 더 받으려고 반대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태평양 연안국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게 네. 그렇죠. 1년만 방류하고 만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자들은 정상들은 그런 거죠. 이게 내 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 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태평양 도서 국가의 경우에는 사실 어업 조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어업 조업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다양한 예. 그 해산물을 식재질. 먹고 있다, 예, 식자재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정부는 괴담운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지금은 이제 예산으로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1조 6천억에 뭐 예. 쓸데없는 예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네. 제가 보니 한쪽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안 쓰려고. 뭐 세금 깎아주고 예, 또 한데 예, 돈 예. 들어오는 데도 없고 없죠. 하니까 예. 이걸 또 이런 식으로 건전재정. 또 좀 예. 건전재정은 뭐 전혀 아닌데 예. 여기서라도 좀 깎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네.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 주변의 해역 데이터 예. 이것들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맞습니다. 한중이 공동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공유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예. 주변 국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줘야 된다. 네. 해역에 대한 근데 데이터들을 도쿄전력에서도 제대로 자료 제공을 안 해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정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나가사키 대학의 스즈키 교수는 이게 처리수냐 오염수냐의 단어에서 그 중간쯤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처리된 물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삼중수소 농도는 여전히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이 좀 데이터 중에서 하나 또 공개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각 그 저장 탱크에 들어가 있는 게 네, 100만 톤이 좀 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35% 정도는 흔히 말하는 농도가 그 삼중수소를 빼고는 일본이 정한 기준보다 다른 다 핵종들이 핵종들이 기준에 미달하지만 나머지 65% 정도는 그게 이제 79만 톤 정도가 되는 것들은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다른 다핵종들이 이미 농도가 올라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알프스가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뭐 잘못 작동을 했거나라고 해서 65% 정도는 다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재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처음에 그걸 할 때는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시 처리해 가지고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처리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되어서 나오는지에 대한 처리 이후 그 해당되는 다핵종들의 농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한국인 전문가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상주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너무 일본이 하는 모든 것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오히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위안부 사건도 그렇고 강제징용건도 그렇고 신뢰를 보여주지는 못했죠. 사과는 하는데 대개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과의 진정성은 후속적인 조치에서 오는 것인데 그 후속적인 조치는 전혀 사과와는 다른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에는 강제가 아니었다, 돈을 벌러 간 것이었다, 뭐 일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데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뢰를 담보하는 식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범 기간을 지나서도 한참 동안은 이것이 빨리는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에 축적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는 그 우리도 그걸 합니다. 그 한국 아태 지역 도서 정상회의를 합니다. 지난해 했었어요. 이게 의제에 안 올라갔어요. 왜요? 이 중요한 게 왜 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의제를 하니까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아태 지역에 있는 도서 지역과도 알려주고 공유해야죠. 또 일본과도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수많은 나라들이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 해양협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해양 연구와 관련한 것들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국가기관 뭐 민간단체 할 거 없이 비영리 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국립해양협회라고 하는 것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인 성명을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202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런 데서도 데이터를 어떻게든 축적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픈 데이터로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어쨌든 과학적으로 그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꾸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해양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영역을 남겨놓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무조건 일본을 믿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납득할 수가 없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누구 편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일본의 이런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게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이게 인류 공영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후손들이 어떤 뭐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인 건데 그것을 방기하고 일본의 주장만 맞다. 일본 얘기가 맞으니까 야당 너희들 사과해. 너희들 때문에 헛돈 1조 5천억이나 썼어. 라고 주장하는 이 보수 언론들의 주장을 그리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고 이럴 때는 국민들도 관심이 뜨거웠고 그때 소금이 없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취재 네네. 다녔었는데 미리 놔야 마트마다 된다. 그냥 저도 좀 샀습니다. 예, 아니 사야 된다고 하도 막 언니들이 네. 예, 야 소금 없으면 큰일 난다. 김장 어떡할 거니? 막 이래가지고 소금 저도 사긴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때는 막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살짝 이 이슈가 좀 잦아들거나 줄어들거나. 아이 뭐 다 먹고 사는데 괜찮겠지. 저는 일본이 안전하게 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지금 네. 너무 힘드시고 하기 예, 때문에 예. 이거 말고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네. 이거 말고도 정부가 일을 저지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만 해도 예, 머리가 벅차요. 아픈 예.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기적인 영향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한쪽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해서도 예.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평가를 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예.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결국 태평양을 돌아서 네. 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예.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 꼭 태평양 연안국이 아니더라도 태평양을 끼고 있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제3의 국가 흔히 말해서 뭐 북극과 가까운 예, 예.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예. 이런 것들도 예. 또 베이스로 예, 예. 기본적인 데이터로 좀 갖고 있을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축적을 해놔야지만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장기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깨어있는 시민들만이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바르고 분명한 태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네 엄마들을 만날 때도 그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고 대처해야 돼. 이런 설명도 좀 해주시고 내 편의점에 보니까 한정혜 의원님 나와서 이런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라고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도저히 이해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9월에 온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확인이 뭐 날짜까지 얘기는 한데 뭐 또 대통령실에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뭐 독도 지우기 논란 계속 있고요. 어제죠. 어제 그 인사청문회 또는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그 특히 부끄럽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 김문수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논리죠. 네. 네, 일본의 논리죠. 그런 일본의 분이 논리를 그대로 고위공직자를 부끄럽습니다. 국무위원을 해도 네.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그런 부끄러워하실 분들은. 일이 아니라 네. 이건 좀 이게 이거를 저는 그 식민 지배를 했던 게 제국주의 시대 때 뭐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하물며 미국도 뭐 필리핀을 지배하기도 했었고 영국은 아일랜드를 뭐 800년 지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도 아일랜드 사람들 당신들 800년 동안 영국 사람이었잖아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네, 영국 사람들도 아일랜드 네.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지 않고 네. 아일랜드 사람들도 아일랜드 공직자 네. 국무위원이 그때 우리는 한 800년 동안 영국 사람이었어요. 800년 중에서도 마지막 한 200년은 법적으로 아예 영국령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정말? 필리핀도 예. 스페인 지배 받다가 예. 2차 대전 이전 미국의 지배를 좀 받았었는데 예. 아무도 필리핀 국민들 그때 우리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 예. 아닙니까, 의원님 정말? 오스트리아도 예. 독일에 예. 2차 대전 때 예, 그랬죠. 합병 당해가지고 맞아요. 예. 아예 뭐 예, 독일 나라를. 이렇게 했지만 예. 아무도 오스트리아 그때 독일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를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일본은 그런
뭐 자기 자기들, 여기에 빠져서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주장할 있다고 수 보는데 예. 그것도 일본 정치인들도 대놓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도 몇몇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권이니까 우리 빨리 뭘 돕더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한다곤 하지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국적자였어라고 대체 말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아시겠지만 그때 일제가 강제적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합 조약을 맺었는데 그 그렇습니다.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맺어진 뭐 조약입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예. 안방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고 예. 그렇게 막 난도질을 네, 하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예. 다 죽어 예. 뭐 이렇게 그렇게 한거 하는데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인 흔쾌하게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 전에 것에 대해서 1907년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 예산도 불법이라고. 시켜버리고 그 그렇죠. 전에 을사늑약 맺어서 외교권도 뺏어가 버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강압적으로 맺어진 조약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판단이긴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무시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 정신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 그 헌법은 임시정부를 그렇습니다. 승계한다라고 법통을. 되어 예. 있습니다. 법통을 이어간다고 예, 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잊지 않고 그때 일본 국민이었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 국무위원 저는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예. 기시다가 일본에서는 정말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인기가 없는데 본인이 잘한 거를 꽂으라면 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얻어간 게 많아요. 한국으로부터. 예, 그렇죠. 그러니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제가 뭐 사실 아태 지역 그 도서국하고는 회담을 했는데 별로 결과가 돈은 예. 5,300억이나 이렇게 쓰기도 예, 했습니다만 예. 결과물은 여전히 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여전히 상설 의제가 되긴 했지만 예. 한국을 보십시오. 제가 예. 한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훨씬 큰 거다. 네, 그러니 여기 오고 싶겠죠. 받아주어야 모르죠. 되니까. 이제 오면서 예. 물컵 반잔 채울까요? 물컵 반잔 아유 와태 지역 그 도서에도 5,300억씩 뭐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물컵의 반을 그러면 채워주고 가나? 그것도 안 한다면 저는 뭐 도대체 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물컵의 반을 채우지 않을 거면 올 필요가 있나 네. 싶고요. 그거라도 하겠다면 네. 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시다가 와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물컵을 독도를- 차고 넘치게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해준 거를 보면 예. 특히나 이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정부나 그 여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서 WTO에 다시 제소를 하면 이건 당신들 논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거 네. 뭐 전혀 문제 없다는 거잖아. 근데 네. 왜 이거를 그 수입 금지를 해? 이렇게 할 정도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마지막으로 물컵의 반을 채우면서 그러면 이 수산물 네. 수입 금지한 거를 다 풀어달라고 또 다른 요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던지고는 가겠죠. 뭐 사실 수입이 그 일본의 수산물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네. 그 다음이 홍콩, 예. 뭐 대만, 예. 중국, 홍콩, 미국, 대만, 대한민국 이런 예, 걸로 예, 알고 예, 있어요. 예, 한국이 예. 좀 5번째인가 예, 이 정도인데 중국, 홍콩, 뭐 대만 이런 데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리비를 한국에 좀 팔아볼까라고 해서 지난해 계획을 세웠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예, 예. 세웠는데 그때 정부가 뜨거 해가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예, 했는데 해명을 했죠. 뭐 기시다는 마지막으로 오면서 그동안 너무 도와줘서 고맙다고는 하겠지만 예. 다시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죠. 수산물 개방을 목적으로 오는 거다. 요구를 할 수도 가뜩이나 있을 지금 거다. 그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에 많이 풀려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더 푼다. 중국이 안 사가는 거, 홍콩이 안 사가는 거, 대만이 안 사가는 거 니네가 좀 사줘. 이랬을 때 윤 대통령 그거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리비 먹어야 됩니까? 너무 예측이 잘 되는 분이어서. 아이고야. 네. 뭐 그렇게 하겠죠. 네. 만약에 받는다면 수산물 안전 검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하겠죠. 근데 이제 안전 검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벌크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쭉 한 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국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하는 건데 100% 다 일일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걸 다 해버리면 못 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 8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그 인근 지역의 것은 저는 뭐 안 받는 게 맞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그 원전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잡히는 생선들에서 여전히 고농도의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생선들이 잡히고 있고 뭐 생선이라고 하는 게 한 군데만 이렇게 머무는 정주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바다를 따라서 여기저기 가는 애들이고 하기 때문에 가서 뭘 먹었는지 알 수가 그렇습니다. 없죠. 이제 검사를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결국은 바닷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기시다가 오는 거는 일본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내가 인기가 없고 하지만 한국과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따냈다. 특히나 성과가.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강산을 등재를 하면서는 지난번 군함도 때와는 달랐다. 강제도 뺐고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강제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카와 현이라고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올까 말까 한 향토 박물관의 3층 구석에 도시락통 하나, 나무 도시락통 하나 현물로 갖다 놓고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임시로 그냥. 이 정도로 한 것이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처첩상중이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하여간 그 국회 안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정부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국회가 잘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9일입니다. 의원님. 목요일인데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조합원 절대적 다수가 사실 간호사들이고요. 맞습니다. 보건의료. 사실상 번아웃 상태고 더 이상 이렇게는 일할 수가 없다. 작년에 간호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가지고 간호사법 간호법 아니고 간호사법으로 이거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참 그때는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또 이걸 해달라고 이러니 간호사분들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일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의료 현장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마가 넘어져서 찢어져가지고 수술하려고 22군데를 다녔는데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이제 너무 위중하셔가지고 대구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원래 이제 본인이 진료를 받았던 것이 삼성병원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응급차를 타고 오셨는데 못 들어가시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셨어요. 뭐 응급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지금은 응급 상황의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처음에 올라오실 때마다 열이 막 오고 그랬는데 열이 조금 이제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다운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아웃 상태인 거죠. 이게 뭐 알 수 없는 2,000명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 때는 원래 합의했던 게 이거였죠. 그 2000년 의학 분업하면서 줄였던 게 350명 정도였습니다. 의사 숫자를 350명 정도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의학 분업 합의를 했는데 그 줄인 숫자만큼을 조금 복원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필수 의료 조금 복원해서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하자는 거였는데 그것도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때 코로나가 워낙 급박하게 되는 바람에 일단 급한 불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인원위는 접고 코로나19가 점점해지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의정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그 동안에는 갑자기 의대 정원 이
숫자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정부가 바뀔 수는 있지만 네. 보건복지부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위에 정무직 몇 명을 빼고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때는 400명이었는데 이게 2,000명까지가 나왔을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예.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어야 한다고 그렇죠. 보는 예, 거죠. 예. 의사단체들의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논의 끝에 400은 조금 더 초과해서까지도 가능하다? 논의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나 의사단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증원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필수 의료 관련한 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특히나 응급상황 관련한 부분이 잘 안 되는 거 네, 응급실 네. 뺑뺑이 부분이 예.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외과 중에서 흉부외과라든지 흉부외과, 이런 데가 잘 오지 않는 것. 여기는 네. 수가도 반드시 좀 조정을 해야 조정을 되고 해줘야 수가 될것 조정도 같아요.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도 있고 예. 부가적으로 인력을 조금 더 예. 방출하고 하는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네. 상황에서 결국은 의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 논의는 네. 했겠지만 그렇다면 조금 더 진솔하게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네. 파업이 들어갔고 지금 전공의 파업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네. 제가 보니 개업할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이제는 안 돌아온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이 생각해 보시면 2020년 4년 전에 의대생들이었던 네. 그때 의대생들도 이 상황을 다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의대생들까지를 포괄해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화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전공의들은 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의대 정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는 분은 거의 보기는 힘듭니다. 없어요. 예.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 목표는 있는데 그 방식이 너무 거칠어서 당장 내년에 의사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어요. 그래도 의사들이 기득권 집단이고 또 검사 출신이 세게 하니까 말 들을 거야라고 처음에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너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게 해법이 되는 거야? 라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고 대통령 부정평가에도 포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0시 2분에 나온 속보인데요. 못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가지고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습니까? 400조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놨다. 저는 코로나 때문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늘었죠. 코로나 때문이죠. 네. 그러나 국가의 채무가 늘었어도 재정 건전성은 유럽의 국가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나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정부가 400조라고 하는 빚을 지지 않았으면 그만큼이 다시 가계부채로 더 넘어갔겠죠.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가계의 빚을 더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바른 방식인가. 그게 국가는 우리 재정이 건전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쓸 돈이 없고 빚에 허덕거리게 만들고 결국은 때로는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못 느껴서 이 세상을 뜨게 만드는 방식이 그게 국가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는 재물을 관리해 나갈 이런저런 역량이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 좀 맞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가계에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게 해서 1차 금융기관에서 안 돼서 2차 금융기관으로 가고 2차에서 안 돼서 사금융으로 가서 사금융에서 결국은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걸 해결 못해서 그러니까요. 자기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네. 코로나가 없었으면 코로나 때 빚을 사백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G20 국가나 또는 그 EU의 뭐 OECD 국가 중에 제일 적게 그러니까요. 아마 빚을 맞아요. 졌을 겁니다. 예. 캐나다나 미국이나 더 써야 됐다라는 거의 얘기가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퍼부었습니다. 캐나다 다 전 세계가 다 독일도 대한민국은 짰어요. 맞습니다. 좀 짰어요. 예. 엄청나게 적게 해서 한 거죠. 선방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은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들을 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지금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고 그것을 위한 대출 기한을 좀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조금씩 탕감해 주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1,896조 2천억. 정부는 1,145조 9천억인데요. 정부 부채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에 비하면. 하지만 가계 부채는 이거 정말 심각하고 이 와중에 물가는 올라가고 또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빚내서 또 집 사고 이러면서 또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을 한 거 아닙니까? 못 낮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뭐 금감원장도 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뭐 대한민국이 뭐 중앙은행 결정을 저는 와 이게 정말 뭐 근데 의원님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원성과 이런 것은 높은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정도면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자유라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결국 대통령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방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죠. 자유를 뭐 모든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자유라고 하는 단어이고 자유인데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좀 곱씹어봤으면 좋겠다. 반 국가 세력, 반 자유 세력, 반 통일 세력과는 항전의 자세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가 허락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의 제한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근데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위험한 정치가 이제 앞으로 3년 남았는데요. 그 야당에서는 좀 어떻게 싸워야겠다라고 지혜를 모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의정 활동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방식으로 3년이 더 간다고 했을 때 지금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뭐 일본 국정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국무위원이 되셔서 국정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아유야 그 감당이 될까? 제가 전에 한번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지도부 말고 전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 있을 때 그 지도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신 최고위원 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당이 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당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부가 잘하게 하는 것에는 여당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여당이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당이 중심을 좀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고 뭐 그런 한동훈 거죠. 대표도 리더십 발휘를 못하고 이런 건가요? 여당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국회는 야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내지만 여당이 결국은 뭐 당정 협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부나 대통령실의 그 전횡과 뭐 갈짓자 횡보,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이런 뭐 메시지 발언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여당의 의원님들도 22대 국회 이제 당선되셔서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조금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도 생각은 좀 하시겠죠. 이대로 이게 가도 되나? 네. 이게 이대로. 뭐 저는 그렇게는 어렵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는 대통령의 그 흔히 말하는 말발이나 입김이 잘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어떻게든 이제 쥐고 흔들려고는 하시겠죠. 뭐 검찰권이든 뭐든 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검찰총장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앉히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생각보다는 많이 투명해진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나 국회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이 결국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고 본인이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얘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진짜 여당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야당은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정부나 대통령실이 야당의 말을 듣고 무슨 노선을 변경하거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당에서 좀 나와줘야 한다. 너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 같으면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당이. 그러니까요. 지금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렵고 하면 선별적 지원이라도 한번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 일부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선별 지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게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자기들끼리 좀 얘기를 해가지고 대안을 갖고 나와서 야당하고 협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되니까. 이미자 의원이요. 2021년 4월 21일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저 여당 또는 정부 일각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꾸 처리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본의 학자들도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수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있고 우리 원전을 돌리면 배출이 되기도 하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원전을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나오는 삼중수소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본의 학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발 대한민국 정치인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참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려 시간을 8분 2초나 넘겨서 의원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흘렀는데요. 다음에 또 모셔서 또 다른 말씀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